평소 5분이면 갈 수 있던 동네 마트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리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난간을 꼭 잡아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을 위해 연구하는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셨나요? 아무리 잠을 충분히 주무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뻐근하고 무거우신 적 말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버거워지셔서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겠지 하고 체념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근육 감소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집 근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음식만으로도 10년 전 체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드셔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단백질은 훨씬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계란보다 12배나 효율적인 단백질 음식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음식의 비밀을 알고 나시면 지팡이 없이도 산책을 다시 시작하시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72세 어르신은 단 3개월 만에 보행 속도가 40% 향상되었고, 또 다른 74세 분은 혈중 단백질 지표가 정상화되는 결과를 보셨습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보행 능력 저하입니다. 평소 쉽게 하던 일들이 버거워집니다. 장보기, 청소하기, 심지어 화장실 가기까지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 30대 때의 70% 정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둘째,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에서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여러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이런 호르몬 분비도 감소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또한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 역할도 합니다.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창고 같은 것입니다. 셋째,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먹은 당분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져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을 충분히 주무셔도 피곤하시고 기운이 없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것도 근육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전체적인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져서 쉽게 피로해지고 활력이 없어집니다. 다섯째,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근육과 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뼈에 가해지는 자극도 줄어들어서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폐경 후 호르몬 변화와 함께 근육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는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는데?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필요량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일지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60세 이상은 체중 1kg당 1.2-1.5g 필요하다고 합니다.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90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데 이는 계란으로 치면 12-15개 분량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식품만으로는 이 정도 양을 섭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둘째, 소화 흡수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드신 단백질의 80%가 흡수됐다면 60대에는 50-60% 정도만 흡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소화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드셔도 실제로 근육에 도달하는 단백질은 훨씬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소화가 잘 되는 형태의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활동량 감소로 인한 근육 사용 부족입니다. 젊을 때에 비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을 사용할 기회가 적어집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점점 줄어드는 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넷째, 필수 영양소의 부족입니다. 단백질만 충분하다고 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과정에는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D, 칼슘, 아연,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다섯째,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곳곳에 만성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염증은 근육 생성을 방해하고 근육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섭취, 운동 부족 등이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음식 선택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보다 12배 효율적인 단백질 음식 3가지와 올바른 섭취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건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건새우는 계란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 단백질 함량은 월등히 높습니다. 건새우 20지, 한 줌 정도에는 무려 15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계란 2-3개와 같은 양입니다. 더 놀라운 건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될 뿐만 아니라 칼슘과 아연도 함께 농축된다는 점입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건새우의 칼슘 함량은 생새우보다 10배, 아연은 5배나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연이 특히 중요한데 아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백질만 먹는 것과 근육이 되는 것은 별개인데 아연이 있어야 실제로 근육이 붙는 것입니다. 건새우를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건새우 미역국이나 건새우 계란찜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건새우를 함께 넣고 끓이시면 국물이 시원해지면서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건새우 볶음밥을 만드시거나 건새우를 갈아서 무침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건새우를 살짝 볶아서 두부 위에 얹어 드시면 훌륭한 단백질 반찬이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황태입니다. 황태는 해장국 재료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자연이 만든 최고의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황태의 비밀은 제조 과정에 있습니다.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고기를 연육제로 연하게 만드는 것처럼 자연이 단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풀어진 단백질은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황태 100지에는 무려 80-85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소고기 등심의 4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어서 드신 단백질이 바로 근육 만들기에 사용됩니다.
황태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황태국입니다. 황태 한 마리를 찬물에 넣고 끓이기 시작해서 물이 끓으면 무와 대파를 넣고 계속 끓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린 국물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어서 아침 식사로 퍼펙트합니다. 황태를 우린 후에는 황태살을 찢어서 양념해서 무침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우린 국물로는 죽을 끓이셔도 좋습니다. 한 마리로 일주일치 단백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검은콩입니다. 콩은 그냥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검은콩은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스마트 단백질입니다. 검은콩의 비밀은 바로 그 검은색에 있습니다. 이 검은 색소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검은콩에는 비타민이, 카로티노이드, 사포닌, 안토시아닌 등 노화를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이 일반 콩보다 4배나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근육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이 혈관기를 뚫어줘서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검은콩 백지에는 43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일반 콩의 단백질 함량인 36지보다도 높고 두부의 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검은콩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완전 단백질에 가까워서 우리 몸에서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효율이 높습니다. 검은콩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검은콩밥입니다. 일반 쌀에 검은콩을 3대1 비율로 넣고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대1로 시작해서 점차 검은콩 비율을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검은콩으로 두유를 만들어 드실 수도 있고, 검은콩을 삶아서 들기름과 소금으로 간단하게 무쳐 드셔도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방법 말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시는 72세 박영수님의 경험담입니다. 박영수님은 평소 걷기를 좋아하셨지만 최근 몇 년간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10분도 걷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셨지만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박영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까지 오는데 중간에 2번이나 쉬어야 했어요.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꼭 잡아야 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무거워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역이었죠. 라고 하셨습니다. 박영수님은 이 방법을 알게 된 후 매일 아침 건새우 미역국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점심에는 황태를 우린 국물로 죽을 끓여 드시고 저녁에는 검은 콩밥을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꼈는데 2주째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더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마트 다녀오는데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되었고, 3개월 지난 지금은 30분 산책도 거뜬하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순자님의 경험입니다. 김순자님은 몇 년 전부터 자주 감기에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한 달 이상 기침이 계속되어서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작은 상처도 아무는데 오래 걸려서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김순자님께서는 손자들이 놀러와도 감기 때문에 가까이 못 가게 하고 요리하는 것도 힘들어서 자꾸 간편식으로 대충 때우게 되더라고요.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정말 답답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순자님은 특히 검은콩을 활용한 식단을 중점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검은콩으로 두유를 만들어 매일 마시고 검은콩밥도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2개월 정도 지나니까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계절마다 한 번씩은 꼭 감기에 걸렸는데 지금은 6개월째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것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대구에 사시는 75세 이명우님의 경험담입니다.
이명호님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해도 금세 피로해져서 지속하기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이명호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혈당도 200을 넘나들어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큰 효과를 못 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명호님은 황태를 중심으로 한 식단을 실천하셨습니다. 황태국을 우린 국물은 혈당에도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황태국으로 식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혈당이 160대로 떨어졌다고 하십니다. 3개월 후에는 130대까지 내려가서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 세 분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신 변화들이 있습니다. 1-2주차에는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3-4주차에는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셨고 2-3개월 차에는 전반적인 활력 증가, 면역력 향상, 만성 피로 개선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근육 감소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로 충분히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둘째, 60세 이후에는 단백질 필요량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체중 1kg당 1.2-1.5g의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소화 흡수율은 떨어지므로 소화하기 쉬운 형태의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건새우, 황태, 검은콩이 계란보다 12배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점입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근육 생성에 필요한 보조 영양소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올바른 조합과 섭취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건새우는 시금치와 함께, 황태는 무와 함께, 검은콩은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섯째, 꾸준함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간단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1-2주 동안은 기존 식단에 건새우, 황태, 검은콩 중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소량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2단계로 3-4주 동안은 3가지 음식을 골고루 활용한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아침에는 황태국, 점심에는 검은콩밥, 저녁에는 건새우 요리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3단계로 2-3개월 동안은 자신에게 맞는 조리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실천하세요.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해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80세, 90세까지도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올바른 영양 관리였습니다.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비싼 영양제보다 올바른 음식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음식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근육과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고 소화 불편감이 있으면 조리 시간을 늘리거나 더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많은 수분이 필요하므로 하루 8-10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야기 어떠셨나요? 계란보다 12배 효율적인 단백질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놀라우시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은 점이 있어요. 지혜로운 노후 채널에서는 복잡한 이론 말고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건강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거든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경험 공유해주세요. 건새우, 황태, 검은콩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시도해 보실 건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2-3주 후에 변화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려요. 근육 감소나 체력 저하로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어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노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새우, 황태, 검은콩 중에서 하나라도 내일부터 식탁에 올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활기차고 건강한 매일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용한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혜로운 노후였습니다. 건강하세요.